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올 한 해 화학원 수업을 진행하게 될 유장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원래 강의실 안에서 교실에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첫인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들 선생님도 잘 모르고 선생님도 여러분들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강의를 만든다는 게 처음에 되게 이제 쑥스러웠었어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어 있으면 좀 더 선생님이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 강의에서 이렇게 실수하셨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만들라고 하다 보니까는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 만나면 이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로 강의실에서 교실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정된 2015 화학원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전에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화학원 수업을 듣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서 직접 수업을 정말로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정말로 좀 수업에 자신감이다라기보다는 선생님한테 화학원을 배운 학생들은 어디 가서 좀 화학이 꿀리지 않고 그리고 수능에서 화학 때문에 최저 못 맞춘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선생님이 가장 큰 목표예요. 또 한 가지 선생님의 가장 큰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선생님 수업만 듣고선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교육하는 게 선생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따라오기 힘들지라도 열심히 해서 잘 따라온다면 누구나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여러분들이 함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이랑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단원에서는 그다지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보면은 화투에 있었던 요 몰 농도에 대한 부분이 화학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농도 부분이 처음으로 이제 화학원으로 내려오게 된 건데요. 몰 농도뿐만 아니라 요 퍼센트 농도까지 같이 내려왔습니다. 요 몰 농도는 우리가 다니는 대문자 M을또 쓰고 있어요. 실제로 화학2에 나오는 농도는 요 몰 농도랑 퍼센트 농도 이외에 ppm 농도, 그리고 몰랄 농도, 그리고 뭐 노르말 농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두 가지만 내려온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화2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 부분이 처음으로 화학원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을 보게 될 때에는 반드시 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얘네들의 농도를 서로 변환하는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고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거다라고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숫자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문자로 주어진 다음에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생님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모든 학생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 때에는 수학의 정석 부분이 첫 파트 부분이 집합이었어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모든 학생들이 집합 부분은 완벽한 다 마스터한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 파트 부분이 로그였나? 선생님 지금 잘 기억 안 나지만은 그 부분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책을 보면 많이 보면은 그 부분이 좀 검맣게 되잖아요. 집합 부분은 굉장히 검맣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새 책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합은 내용이 쉽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수포자가 되는 거죠. 오늘 화학도 조금 선생님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요 몰 농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몰에 대한 내용을 예습한 학생들은 선행한 학생들은 알고 계시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몰이라는 거는 전혀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큰 물건을 세는 묶음단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때부터 화포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요 몰 때문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왜 화포자가 생기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몰에 대한 내용이 큰 수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좀 거부감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요 화학 반응식, 특히 여기에서 양적 관계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다른 부분, 뭐 밑에 나오는 모형, 에너지 준위, 오비탈, 스핀, 전자 배치 요 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암기만 잘할 수가 있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암기만 잘하면은 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만 요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암기가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퍼펙트해. 근데 계산을 못 하겠어.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한 양적 관계 문제가 보통 19번, 20번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파트 부분이 이제 킬러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를 통해서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보시면 이 보호 모형과 에너지 준위가 이동이 됐다라고 되어 있죠. 뭘로 이동이 됐대요? 통합과학으로 이동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보호 모형에서 수소 원자 스펙트럼 부분이 빠졌습니다. 빠졌다라는 말은 아예 수능에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실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비상교육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안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을 출제할 때에는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만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지만은 요거에 대한 내용은 그래도 알아둬야겠죠. 선생님이랑 요쪽 파트 부분 설명하면서 전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뤘었는데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더 자세한 내용은 그때 이제 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은 오비탈, 스핀, 전자배치 나오는데 여기서 그 2009 개정 교육과정이랑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양자수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양자수에 대한 간단한 개념만 나왔었는데요. 이번엔 여기에 대한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양자수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 있게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 파트 부분은 화2에도 없었던 내용이에요. 아예 이 양자수의 이러한 대한 개념이 화학으로 처음 내려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 원자 반지름, 이온 에너지, 전기 음성들. 여기 추가적으로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전자 친화도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주기율표의 기초적인 부분은 통합과학으로 이동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동을 안 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쪽 파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주기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원에서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 주기율표에서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어떻게 증가하고 어떻게 감소하는지 그런 주기성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는 통합과학으로 이동이 됐지만은 화학원에서도 그대로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오텍 규칙. 체외가 전자가 8개가 되면 안정해진다는 게 우리 오텍 규칙인데요. 이것도 통합과학으로 이동이 되어 있다라 나와 있지만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오텍 규칙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요거는 어디에 많이 쓰일 거냐면은 분자 구조. 분자 구조에 많이 쓰일 거예요. 그 뒤에 밑에 광합성과 호흡, 철의 재량, 암모니아 합성이 나오죠. 얘네들은
통합과학으로 이동이 됐다고 계속 나오지만은 우리 앞부분에 이제 첫 시간에 배우게 돼 화학의 유용성 부분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적 관계 하면서 우리가 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광합성 호흡에 대한 화학 반응식, 철의 재련에 대한 화학 반응식,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과학으로 이동이 됐지만은 이동이 안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화수, 산화수. 이쪽 파트 부분에서는 산화수에 대한 내용만 좀 강조가 되고요. 산화환원, 여기서 산화환원 나오죠. 특히 금속의 산화환원, 금속의 산화환원, 금속이 산화환원되면서 양이온수가 변하게 돼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은 추후에 요거에 대한 내용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온수 변화, 양이온수 변화를 묻는 문제가 또 굉장히 킬러 문제로 어렵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빠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양적 관계 문제, 그리고 금속의 산화하는 중에서 양이온수 변화, 그 다음에 이 중화 반응에서 이온수 변화, 요 세 문제가 굉장히 킬러 문제로 어렵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맨 뒷페이지 문제, 17, 18, 19, 20번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이 양이온수 변화 문제가 빠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원 수능이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선생님,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에서 양이온수 변화에 대한 문제 선생님이 빠졌다라고 했는데 자이스톨이나 기출의 문제나 마도통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문제 집에서는 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이 문제는 안 풀어도 된다라는 거는 우리 직접 우리 얼굴 보고서는 정상 계약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요. 지금은 선생님이 요거 보세요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산염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삭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밑에 바로 보시면 중화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에 대한 정의랑 염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왜 삭제를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대로 필요합니다. 삭제된 게 아니에요. 이 중화 반응에서 이 산염기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여기 핵산은 삭제됐고 인산 그리고 DNA 염기들 삭제되어 있다 나왔죠. 맞아요. 얘네들은 정말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 가엽 반응, 동적 평형, pH, 물의 자동 이온화,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게 다 전부 다 화투에 있었던 거예요. 화투. 화투에 있다가 이번 처음으로 어디로 내려온 거냐면은 화학원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새롭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파트 부분에서도 반드시 수능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특히 동적 평형에 의해서 평형상수에 대한 내용, 평형상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발열 반응이랑 흡열 반응에서 열량 계산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파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선생님이 요 변화된 개정 교육 같은 데 설명했는데요. 선생님이 나중에 실제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글씨를 좀 많이 못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 뭐 글씨 못 쓴다고 수업 못하는 거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화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내용만 설명하고서는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지워졌는데. 일단 화학을 배우면서 있어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는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태블릿 PC를 세워놓고 쓰는 거라서 글씨가 더
엉망일 수가 있어요. 이 주기율표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어디 위치에 뭐가 와야 되는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정말로 선생님이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 주긴 좀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면 그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요 세로줄을 뭐라 부르냐면은 족이라 부른다. 족이라 불러요. 첫 번째는 족이라서 얘네들 우리가 1족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몇 족일까요? 2족이 되겠죠. 그래서 쭉 가가지고 여기에 18족까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기율표 세로는 뭐다? 족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기율표에서 요 가로줄 요 뭐라 부르냐 우리는 주기라 불려. 주기. 첫 번째 있는 가로줄에서 1주기, 얘네들은 두 번째 있는 가로줄을 해가지고 2주기다라고 부릅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기율표에서 세로는 족, 가로는 주기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주기율표는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다 지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뒤로 가기를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 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이쪽 부분이랑 선 안쪽이랑 바깥쪽 부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쪽 부분 있는 애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있는 애들, 차이점이 뭐냐면 이쪽 부분에 있는 애들은 우리는 금속 원소다라고 부르고요. 이쪽에 있는 애들 우리는 비금속 원소다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주기율표를 봤었을 때, 어느 부분이 금속 원소고, 어느 부분이 비금속 원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거를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화학에서 결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유결합, 두 번째가 이온결합, 세 번째가 금속결합이에요. 금속결합은 간단하게 금속 양이온이 자유전자랑 결합한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금속 자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속 자체. 금속 자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유결합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를 구분질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을 했을 때 우리는 공유결합이다라고 하고요.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랑 결합했을 때 우리는 이온결합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율표 안에서 어떤 원소끼리를 만났을 때 무슨 결합을 할 거다라는 것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될 것, 원소랑 바로 원자의 개념입니다. 원소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고 원자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두 가지가 같은 말은 아니에요. 같지만 같은 듯 하면 다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물질이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 물질이 이루는 가장 작은 성분, 아니면 원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의적인 측면만 가지고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원자나 원소를 비교하기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똑똑한 학생들은 쉽게 구분질 수가 있지만은 뭔가
본인 잘 암기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음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음식. 여기에 이제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엔 지금 피자라는 음식도 있고요. 이거 피자라는 음식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치킨도 있습니다. 더 쓰고 싶지만 글씨도 안 써지고 공간이 없어서 요거만 하도록 할게요. 피자가 3판 있고 햄버거가 10개 있고 치킨이 4마리 있다라고 칩시다. 그 얘네들은 이제 요 네모 상자 안에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할게요. 음식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요? 피자 하나, 햄버거 하나, 치킨 하나, 총 몇 종류냐면은 3종류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질문을 바꿔서 음식의 개수는 17개가 되겠죠. 음식은 17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 음식의 종류는 어떤 개념이라고 하고 보시면 되냐면요. 원소. 그래서 얘네들은 종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식 개수는 원자. 얘네들은 개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 있어요. H2O. 얘를 우리가 원소랑 원자로 한번 구별을 지어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우리가 원소랑 원자로. 선생님이 원소는 뭐의 개념이 강하다? 이 종류의 개념이 강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지금 H2O 어떤 원소로 되어 있니? 수소라는 원소 하나 있고 또 산소라는 원소가 있네요.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원소가 보이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H2O는 원소가 2종류입니다. 원자는 개수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그 수소 원소 몇 개 있어요? 수소가 2개 있죠. 요 아래 첨자로 2라고 써 있는 거는 요 원자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가 있다. 그 원자는 3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화학식이 주어졌을 때 원소랑 원자를 구분 지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화학원 수업을 처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선생님의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수업을 듣다가 뭐 질문 사항이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구글 클래스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제 피드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공간이 이렇게 이러한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이 됐지만은 실제로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고요.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